네, 없으신다. 그 완전 유흥도시지. 성을 사고 파는 것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5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또 세대가 변하고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전국 3대 성매매 직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 청량리 588, 대구 자갈마당, 그리고 부산 완월동입니다. 이 서울, 대구의 성매매 직결지가 사라지는 동안 이 부산 완월동은 유일하게 남아서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네. 완월동, 이 부산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는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뉴스를 통해서 폐쇄됐다는 정보를 많이 들어서인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군요. 네, 규모는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네. 이 도심 속에서 성매매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완월동 폐쇄 관련해서 최근에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 다녀와 봤습니다. 충무동과 초정동 사이에 있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완월동입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네요. 네,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영업 중이었습니다. 여기 아이들도 지나다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방치된 여기 있는 애들이 네. 이제 집에 가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간대요. 애들이. 아, 이 길을 거쳐서 예, 갑니까?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거 30년 넘게 살아도 네, 없으신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만나는데 한 번도 제대로 해준 적 아니야. 네, 달이 뜨니까 이제 하나 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네요. 네, 한 밤 9시 정도 되자 성매매 여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루에 저희들끼리 시간을 내어줄게. 원래 8만 원씩이거든. 제하가 두 사람 하면 내가 좀 짜게 한다고. 뭐 이거 한다고 누구 안 잡으라니까.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연금 따로 없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다 오는데. 제일 많은 게 30대, 20대 후반부터 30대 그렇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장인들. 토요일 날 1년을 쉬니까 직장인들 좀 많이 오고. 아, 주말에는 밤 좀 많고. 이게 성매매 집결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돈을 카드로 많이 다녀요. 하다니 이거 맨날 심심하면 구경한다. 구경하러 계속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니까 저희가 맨날 생기고 가는 거야. 아무래도 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꿈꿔 있었어요. 놀러 오신다. 아, 여기 직접 들었어.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24살. 24. 전부 다. 아, 정말. 들어간 사람도 있지. 들어간 사람. 잡힌 사람도 있고, 잡힌 사람도 있고, 잡힌 사람 보였어요. 그거는 전부. 근데 잡는 사람은 다. 이날이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약 1시간 동안 한 3, 40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손님이 많아서 놀랬습니다. 제가 이번에 완월동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네, 그게 뭔가요? 이곳 건물주와 업주분들이 완월동 폐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재개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나가지고 뭐 관계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관계 부서에 만나 우리가 막 대화를 한번 하고 싶다. 우리가 2017년 성매매 업소 관계자들은 완월동 폐쇄에 90% 이상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공청회도 열었다고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의견을 전달했네요. 네. 또 지난 7월에는 생존권 보장과 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구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묵묵부답 대화 자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시고 서구청이고 부산시가 없애는 게 주 목표인데 자 건물주 업주 아가씨 다 협조한답니다.
다 동해서도 서줬고 아가씨는 이 부분 필요하죠. 업주는 이 부분 필요하고 건물주는 이 부분이 필요하고 대창이 열려야지만이 된단 말이에요.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안 온다는 거지. 이 답 없는 행정에 답답한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좀 없어진다 하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죠. 대책을 세워가지고 뭐 아파트로 짓는다든지 뭐 그런 대책을 세웠는데 아무것도 안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래가 있으니까 그 완전 유흥도시지. 그렇게 되겠어요? 네, 이렇게 주택가 옆에 버젓이 성매매 업소가 있는 것도 놀랍지만 그 주위를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이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까 어땠습니까? 네, 이 완월동이 생긴 지 118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럼에도 폐쇄되지 않고 견고한 성처럼 건재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근데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건 이 업소의 업주들과 또 일하는 여성분들은 또 이 폐쇄를 동의하고 있고 또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서구청이나 또 시청이 좀 직접 나서거나 이 민간 개발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공간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무조건 민간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길 건너편에는 이 화단으로 건물 앞을 가려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해운대 609라고 불리며 부산의 대표적인 성매매 직결지 중 하나였습니다. 올 초 5월까지 영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모두 폐쇄된 상황입니다. 여기가 해운대 건너편에 호텔 많은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눈독 들이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2017년부터 이 일대 개발을 추진해온 시행사가 최근 구청의 허가를 받고 한창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네. 여름 지나서 완전히 저기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때까지 조금씩 다른데 오시는 분들한테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나 이 성매매 직결지가 공적인 협의 없이 단순한 민간 개발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구 자갈마당인데요. 이 부산 완월동처럼 일제 강점기 때부터 110년간 성매매를 해온 곳입니다. 110년이요? 네. 이것도 규모가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민간 개발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조직 폭력배와 유착, 사기 등으로 2차례 개발이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몇몇 건물주와 업주들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는 또 어딘가요? 서울 청량리 588 이곳 역시 민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 성매매의 여성 대다수가 영등포나 외곽 성매매 업소로 이동하거나 유사 성매매 업소로 많이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해운대 609가 대구, 서울 민간 개발 과정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극소수의 업소 주인이나 건물주가 방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다는 점. 그리고 부산의 또 다른 공간에서 이 성매매업을 지속한다는 점입니다. 평당 6천 조금 안 됐어요. 보상비하고 이거 다 포함해갖고 다 n분의 1 하니까 6천 조금 안 됐어요. 아, 평당이요? 네. 그러면 꽤 많은 금액을 받고 나가셨겠네요. 그렇죠. 5년 전부터 해가지고 좀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집중으로 해갖고 들어간 거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받았겠네요. 금액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해운대 609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었다는 업주의 말도 비슷했습니다. 건물주들은 평당에 3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5천만 원 받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저 마마님은 해버렸으니까 최하가 3천이라. 최하가 받은 사람마다 좀 다른 것도 있고. 3천 알로는 받은 사람 없어. 내가 알기로는 3천에서 5천 사이. 원래 그 세입자로 있어도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세입자들이 많이 받은 사람도 많이 받았고 뭐 최하 한 4천 정도는 받아지 않나 싶어요. 아예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아예 개입을 안 한 거네요. 개입 안 했어요. 민간업자가 그냥 예예예. 민간업자가 개인적인 사업체다 보니 이 나라에서 있으면은 그래 않지. 건물주나 업주 입장에서는 이득이지만 이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입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그래도 거기서 관할구청이나 여성단체가 있다라면 그 우리는 괜찮아 세입자들은 우리는
그 아가씨들을 진정히 이해한다면은 안 왔어. 자기들이 나갈 구멍을 떨어붙여야 되겠다. 이 해운대 609가 개발되면서 이곳에서 일하던 성매매 여성들은 이 완월동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한 반 이상은 넘어오지 않았을까 봐요. 609. 네, 609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타지방으로 가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이나 다른 동네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네, 다 그래요. 책이 없죠. 가면 뻔한 거죠, 뭐. 이제 숨겨져 있는 그런 장소를 오피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일상적으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겠죠. 무조건 없애고 또 개발하는 것만이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민간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집창촌이라는 이 공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 공간에서 이제 이 일하던 이 여성분들은 또 다른 업소를 가거나 좀 더 음지로 들어가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운대 609가 개발되면서 그쪽에 일하는 여성들이 이 완월동으로 옮겨온 것과 같은 문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래된 만큼 뿌리 깊숙한 곳부터 이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산 완월동보다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이 성매매 공간을 변화시킨 곳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전주 선미촌이라는 곳인데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온 이곳은 전주 선미촌입니다. 한때 전북에서 가장 큰 성매매 직결지로 유명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대다수의 가게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부산과 달랐습니다. 네, 여기도 규모가 꽤 커서 쉽게 없애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킨 건가요? 예,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성매매 직결지에 있는 건물 6채를 전주시가 매입해서 분위기,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나선 겁니다. 이 현장 시청도 그중 한 곳입니다. 여기도 지금 한때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었던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가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유리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방이죠. 그래서 일부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를 현장 시청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이곳을 현장 시청으로 꾸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청에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필요하고 지역 주민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업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여기에 관계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까지 다 듣고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현장시청이 만들어졌는데 2017년도 6월에 조성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현장 시청을 기점으로 이 일대를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선호송 예술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골목 중간에 과거 집창촌 방을 그대로 보존해 놓고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성매매 업소 바로 옆에 성평등 센터를 여는 등 이 어두웠던 동네 분위기를 차근차근 바꿔나갔다고 합니다. 공권력을 투입을 해서 성매매 업소를 폐쇄를 한다든가 없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 풍선 효과라든가 이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주민 공동체라든가 시민 의식 전환이라든가 행정의 어떤 유연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종 전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러는 여성들도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저희 행정의 지원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시에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미촌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거죠. 네. 처음에는 시에서 왜 나를 도와줘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성분. 예, 시에서 왜 나를 도와줘요? 내가 그러면 그 대가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게 불신이 있었어요. 행정이 돈을 이제 지원한다 하니까. 그럼 되게 설득을 했죠. 당신에게 기회가 되면 좋겠다. 지금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을 안 하면 생계비가 필요하니 이제 지원을 하겠다 해서 지원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다시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했던 지금 겁니다. 지원받고 있는 여성 중에 검정고시 합격한 여성도 있고.
네. 산미촌에서. 네, 여러분 계세요.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떨까요? 완월동 성매매 직결지 폐쇄를 위한 부산시의 로드맵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완월동은 규모도 크고 형성 시기가 오래되어서요. 네.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이외에 좀 이제 실질적으로 폐쇄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아직 없는 건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그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그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면 네. 저희들이 거기에 발맞추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부산시는 별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서구청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KBS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플랜은 좀 마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완월동이라는 데가 뭔가 변화가 있으려면 여기 세트가 돼야 되지, 그치? 슬럼화가 돼야 가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잘 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재성으로서 접근하기 힘들고 그러고 행정적으로 뭐 어떻게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 힘들고 지금 그런 상태. 사실 그렇지 방치. 부산시와 서구청의 답변을 들으니까 뭔가 좀 무기력해집니다. 예, 전혀 뭐 바꾸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부산시나 이 서구청이 뭐 별다른 대책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많이 네.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사실 저희가 뭐 이런 세금을 내고 하는 이유도 네.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세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 성매매 집결지를 위해서 내 세금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 완월동 같은 경우에 아까 보신 대로 이 어린이집 차량이 그 거리를 지나다닙니다. 네. 이 성매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남의 문제 그리고 뭐 누구나 뭐 한 번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이 크고 작은 피해로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나 서구청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네. 소통도 조금 하고 협의도 좀 해가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네. 뭐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방관해 뒀다면 앞으로는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지용 PD 이번 주도 고생 많았습니다. 네. 시사반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따끈한 이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